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2025 시즌 가장 주목해볼 만한 만 20세 이하 유망주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엔드릭입니다. 2020년대 가장 재능 있는 브라질리언이 10위를 차지한 게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이 브라질 선수는 브라질 클럽 팔메이라스에서 2023년 17살의 나이에 시즌 14골과 1도움의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쳐 브라질 리그 최고 유망주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레알 마드리드행 계약이 발표되었지만 18세 이하 선수의 해외 이적 금지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엔드릭은 2024년 7월 스페인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적료는 옵션 포함해서 860억 정도. 2023년 11월엔 16세의 나이로 브라질 대표팀에 승선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며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엔드릭은 3월 소집에도 이름을 올렸고 잉글랜드, 스페인과 3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득점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유럽 표시되는 엔드릭은 문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아르다 귤러, 브라임까지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9위는 사비뉴입니다. 엔드릭과 마찬가지로 사비뉴도 B클럽에서의 첫 시즌을 2024년에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즌 스페인 클럽 지로나에서 시즌 11골과 10도움을 올려 팀의 라리가 3위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비뉴는 맨시티와 같은 소유주 시티 풋볼 클럽의 산하 구단인 트루아로 이적 후 아인토벤과 지로나에서 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맨시티의 위상 구단인 트루아였기에 사비뉴 영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하늘색 유니폼을 입게 된 사비뉴는 그동안 써온 사비우에서 사비뉴로 등록명을 바꾸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브라질 선수 사비우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사비우를 뜻하는 사비뉴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홀란드 베르나르두, 리코 루이스에 이어서 맨시티 공격진의 네 번째 왼발잡이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8위는 레니 요로입니다. 이 18살의 센터백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단단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이 초신성 수비수를 잡기 위해서 레알, 바르셀로나, 리버풀까지 뛰어들었지만 최종 승자는 옵션 포함 930억을 지른 맨유의 승리였습니다. 190cm라는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 선배 로랑 블랑 혹은 라파엘 바란과 비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맨유 이적 후에 그가 받은 백 넘버는 15번. 전설적인 수비수 네마냐 비디치가 달았던 번호라 상징성이 큽니다. 바란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고 해리 맥과이어, 린델로프 같은 기존 수비진과도 작별이 유력한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요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비진을 재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막을 앞둔 신상 경기에서 요로는 중족골 골절 부상을 당해서 수술대에 올랐고 3개월을 결장할 예정입니다. 7위는 가르나초입니다. 맨유의 젊은 코어 라인에 들어가고 있는 그는 맨유란 클럽에서 주전이라 하기에는 애매해도 동나이대의 EPL 선수 중에선 탑급의 스탯 상투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볼운반, 박스한 볼운반, 최다 슈팅, 파울 획득, 찬스 생성, 키패스로 이어지는 운반까지 유망주 그룹에선 리그 1위를 찍은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팀 내에서 주전의 입지보다 조커로 바라보는 경향이 큽니다. 팁에 레시포드가 있다면 가르나초의 포지션 경쟁자로 아마드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드 디알로가 후반기에 짧지만 확실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가르나초의 경우 더 큰 성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윙어로 갖춘 툴이 너무 많은 선수라서 감독만 잘 만나면 한 단계 더 스텝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서 빨리 축구 지능이 장착이 돼야 잠재성을 터뜨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6위는 파우 쿠바르시입니다. 2024년 1월 라리가 1부 리그의 첫 얼굴을 알린 쿠바르시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들을 틀어막으면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 17세에 불과한 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안정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4년 만에 8강을 갈 수 있게 한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 라마시아가 배출한 복동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바르시는 2024년 7월 바르셀로나의 공식 1군 선수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전엔 유소년 또는 리저브의 일원이었죠. 20경기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18살을 넘기지 못해서 최대 3년 재계약까지 가능했고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쿠바르시는 주발이 오른발이지만 빌드업을 구사할 때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며 동패스 전환 능력까지 베테랑스럽습니다. 현 센터백 유망주 중에 17세의 나이에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쿠바르시의 첫 풀타임 시즌이 2024년 시작이 됩니다. 5위는 주앙 네베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포르투갈 최고 유망주인 주앙 네베스를 1,050억에 영입을 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네베스는 수비, 공격, 패스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가졌고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볼 운바 능력이 뛰어나 팀 내 중요한 빌드업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뽑히고 있고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올해의 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파리로 오면서 그는 그동안 부진했던 우가르테를 대신해 나설 것으로 보이며 비티냐가 좀 더 공격 쪽에 자리로 올라올 것으로 보여 이강인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중앙 네베스 외에도 브라질의 2005년생 수비형 미드필더 모스카르드를 320억에 영입하며 삼선 봉화에 힘을 썼습니다. 마르코 베라티 이후에 확실한 탑급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던 파리에게 중앙 네베스가 맞춤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4위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입니다. 자이르 에메리는 벌써 파리에서 프로 데뷔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나이는 아직도 18세입니다. 파리가 8살 때부터 공들여서 키운 이 재능은 2023년 파리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고 2023-24 시즌 드디어 팀의 준주전급으로 올라서며 시즌 3골과 쉴드오브 스탯을 양산했습니다. 시즌 올해의 영플레이어와 올해의 팀을 모두 수상한 그는 프랑스 국대에도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국대 중원에 가마빈과 추아메니, 라비오 등 엄청난 미드필더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테지만 파리가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으므로 그의 출전 시간은 이번 시즌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의 미래로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고 이제 포스트 음바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위는 아르다 귤러입니다. 레알의 미래를 책임질 재능인 귤러는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로 지난 유로 2024에서 왜 그가 튀르키예와 레알의 선수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말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4년 3월이 되면서 안젤로티 감독에 부응하는 플레이를 선보였고 라리가 데뷔 첫 출장 시간이 단 10경기 370분이었음에도 6골이나 더 들어집니다. 토니 크로스가 은퇴함에 따라서 귤러가 레알의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받기 시작했고 실제 프리시즌에서 레알의 모든 세트피스를 귤러가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크업을 통해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메시라는 애칭처럼 화려하게 레알에 입성한 귤러가 호화 군단 레알에서 출장 시간이 보장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2위는 고비 마이누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중앙 미드필더까지 중원에서 여러 역할을 두루 소화 가능한 마이누는 답답한 맨유 중원을 살릴 희망으로 단숨에 등장했습니다. 시즌 초반엔 무릎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다 리그 후반기에 활약했는데 17라운드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모두 선발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유로 2024까지 선발로 나서 팀을 4강으로 이끌었고 이는 잉글랜드 대표팀 역사상 최연소 4강이었습니다. 라이벌 맨시티를 꺾고 FA컵 우승을 차지할 때 역시 이 경기에서 마이누의 골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테나우 감독의 생명 연장을 시킨 젊은 페인 마이누 덕분에 맨유는 10년을 책임질 자원을 찾았습니다. 볼 전진 패스 능력이 탁월한 건 아니지만 전진 드리블이 가능해서 이번 시즌 마이누의 스텝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라민 야말입니다. 리오넬 메시 이후 수많은 축구 재능을 발굴한 바르셀로나 유스팀 역사에서 최고의 재능으로 업데이트된 선수인 야말은 드디어 메시의 후계자를 제대로 찾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 바르셀로나 성인팀에 콜업돼 팀 역사상 최연소 일부 선수가 된 야말은 지난 시즌 리그 최연소 선발 기록, 최연소 득점, 도움 기록을 모두 새로 작성했습니다. 야말은 공식전 47경기에서 7골 6도움의 성적으로 스페인 대표팀의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대표팀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던 야말은 스페인 대표팀을 최종적으로 선택해 첫 유로 대회에 나섰고 대회 내내 측면에서 현란한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로 스페인 공격을 이끌며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워 기록 파괴자라는 별명까지 붙였죠. 역대 유로 결승전 최연소 출전, 결승전 도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승 달성도 1958년 펠레가 스웨덴 월드컵에서 세운 메이저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보다 빨랐습니다. 17년 전 메시가 바르셀로나 자선 행사에서 아기 야말을 목욕시켜 주었는데 두 선수의 만남이 전설의 시작을 알린 것일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